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인문학 제2부 6장 팬데믹이 창궐하면 인포데믹이 기승을 부린다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생활에서 더 가까이 우리들이 느끼는 가짜뉴스에 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인포데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인포데믹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에피데믹 전염병의 합성어입니다. 정보 전염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03년 5월 데이비드 로스코프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문을 실으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일정 수준을 넘어 빠르게 대규모로 전파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를 증폭시킬 때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현재 코로나 시대나 사람들은 물리적 단절을 겪고 있으나 다른 정보들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가시화, 고속화 되었습니다. 4차 혁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시기에 그 IT 기술들이 발전이 10년 이상 발전을 하였을 정도로 비접촉과 정보의 공유에 관하여 필요한 시간이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국면 초기에 한국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체 시장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으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까지 마친 마스크도 판매자의 일방적 주문 취소로 엄청난 가격과 시장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국가적 재앙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1인당 1마스크 구매량과 날짜를 정하고 약국을 통하여 정해진 가격에 공적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었죠. 시장이 원활하게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배급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과 오인하게 하고 지금 정권이 북한식 공산당을 떠올리는 친북 정권인가 라는 생각에까지 아주 많은 상상으로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표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식량, 물품들을 똑같이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나누어주는 장면과 어감이 일치함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들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소비와 생산이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 아래 똑같이 국가가 개입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라오면서 학교에서 배워왔으니까요. 저자도 지적하고 있지만 배급제보단 공적 판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배급제라면 사회 전반의 모든 소모품과 재화에 대하여 간섭해야 하지만 특수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마스크 한 품목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만 실시하다가 공급의 주인은 시장에 되돌려 주었으니까요. 정작 중요한 마스크의 코로나에 대한 효과를 알아봐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회주의 운운하니 이 또한 인포데믹 중 가장 최근의 거대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 때야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인간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여겨져서 서로 격리되어야 할 환자들이 수도원에 모여 용서의 기도를 같이 올리며 바이러스의 시너지 효과로 모두 죽어나갔다고 하지만 지금은 변이 모양까지도 알고 있고 피하는 방법도 널리 공지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쟁점거리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능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에는 무지와 편견이 인포데믹의 원인이었다면 현대에는 자본과 정치라는 원인이자 변수가 인포데믹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권에 반하는 자본으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과 여당 내에서의 정파 정치, 야권의 다음 정권에 대한 여론 선동 등의 정치적 변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수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나 자신들과 관계된 특수 그룹층에서만 이익이 되는 인포데믹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큰 나무라면 그 나무 속에서도 곁가지가 여러 개 있으며 각 가지들은 뿌리, 즉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양소를 자신들의 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며 가지들에 연결된 나무의 조직들은, 즉 제도권 언론사로 대표되는 여러 이 단체들은 그 가지로 가는 것을 서로 연결된 가지와 조직들이 경쟁한다는 표현이 적당한 비유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포데믹은 혐오와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무지는 말 그대로 정보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지금과 같은 광소의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무지보다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자신의 판단에 의한 무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세의 흑사병 시절의 무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중국인으로 오인한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묻지마식 테러를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공포 앞에 느꼈던 인간의 공포가 축적된 공포와 합성하며 비정상적으로 분출되어 자신보다 약한 코로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이들에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현상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예로 7, 8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 극에 차오르거나 선거 때가 되었을 때 방공이나 외국과의 스포츠 경기를 이벤트화하여 정권에 쏠린 국민의 반감을 임시 방편이지만 외부로 돌리거나 국가 수호라는 이름 아래 대중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과 비교하신다면 그 시대를 겪어온 분들이라면 언론을 통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적극 공감하실 것이고요. 결국 인포데믹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근거한 뉴스가 아닌 일부 극우주의자들과 종교나 다른 이익 집단의 잘못된 이성으로 같은 인간에게 혐오와 무지로서 코로나에 인한 공포보다는 자신보다 약한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끔찍한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 존재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이미 확고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물증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더라도 인정해야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구성원 전체가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지와 혐오로 인한 잘못된 뉴스로 지나가는 아시아계 여성에게 덩치가 3배나 큰 남성이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없다는 이유로 죽을 만큼 때리고 달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야만이 발현되는 시기는 외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같은 요소를 만났을 때지만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미국은 흑인 아시아계 등 여러 민족들끼리 서로 총질하고 소요와 긴급사태가 일어났어야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제대로 된 이성과 객관적 사실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류의 참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선거서 미친 주둥이로 개소리를 지르는 거 미디어에서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전 아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극복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4차 유행 시기까지 참고를 하고 있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름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